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13-381-8228, 381-8228.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의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의 원장 그레이스 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프랙티스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서 어떤 여러분의 증상이 있을 때 정말 답답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닥터를 찾아가도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빨리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프랙티스를 했는데요. 그 프랙티스 환자를 본 경험을 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고쳐지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지금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던 메르스나 사스나 코비드-19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없고요. 사스도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코비드-19도 백신이 없을 수도 있고 백신이 만들어져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은 이 처음에 백신을 만들고 나면 그 백신을 만들어서 또 동물에게 실험을 해보고 그게 성공하면 또 사람에게 어느 소수 집단에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어프로브를 받아야 이제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그래서 넘버원,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다 말하는데 꼭 비누로 손등, 손바닥, 엄지손가락, 깍지까지 다 잘 해가지고 비누로 어디든지 갔다 오고 나면 씻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m로 간다고 그러지만 지금 어떤 데에서는 4m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데 뭐가 위험한 거야 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독감은 한 명이 걸리면 3명에게 전파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명에게 전파되면 53,000명이 전파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에서 격리 해제를 하고 이렇게 못 다니게 하고 하니까는 이제 지금 좀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나중에 그 지표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사망자, 그 다음에 완치자가 있는데 완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면역력이 높고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부터 독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면 독감에 걸려도 조금 하면 낫겠죠. 그래서 이 독감을 여러분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세서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지, 내가 면역이 있고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걸리지 않게 되죠.
근데 어떤 또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다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다시 걸릴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하는데, 글쎄 저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저질환자 이러잖아요. 그 기저질환자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그 다음에 심장병, 갑상선 이런 분들이 기저질환 환자가 약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병이 걸리면 그렇게 튼튼하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령화 되신 분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걸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우리가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격리 상태가 풀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병원 가면 되지. 병원에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우리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중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채운 병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도 지금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수술로 있는 분들도 병실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아주 극하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병실을 미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있으니까 가도 돼 이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대증요법을 해야 됩니다. 대증요법은 뭐냐면 코로나가 걸리고 나면 기침과 감기 같은 기침열 그런 것이 나죠. 우리가 이 기침과 열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침열이 난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어야 됩니다. 감기약을 일단 먹어보고 해열제를 먹고 이런 걸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감기약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감기약은 기침과 열과 모든 것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서양은 거의 무슨 일이 있으면 죽이게 되죠. 우리 동양 한약은 조화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해서 그 몸을 튼튼하게 하고 또 기침이 나는 거는 이물질이 우리 밖에 나와서 안에 들어오니까 내보내기 위해서 그 애를 내기 위해서 재채기 기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 나는 거는 하얀 콧물, 노란 콧물이 나는 거는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와 그 다음에 마스트셀이라고 대식세포 그런 애들이 같이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지게 되면은 콧물, 그 다음에 열 이런 게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열을 떨어뜨리게 되면 바이러스가 일단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 증상이죠. 근데 해열제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병을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싸워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때 열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열제를 자꾸 먹는다고 그 병이 낫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감기 한약을 드시게 되면 기침, 열 이런 게 다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재채기, 콧물, 코막힘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감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약한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약하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은 폐렴,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했잖아요. 그 폐렴입니다. 폐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폐를 다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보거든요. 그럼 폐 쪽에 막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폐가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벤틸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틸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 폐가 점차적으로 기운을 얻어서 그 나쁜 바이러스랑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 한약에 있는 감기약은 그 폐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게 이래 그냥 우리 몸
손에 있는 스킨 이런 데로 전파가 안 돼요. 비말 전염이잖아요. 그 비말 전염이 뭐냐면은 우리의 코 점막 아니면 그 입에 있는 점막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그 점막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물이 물하고 같이 그 다른 점막으로 들어가면 나게 되지 피부에 닿으면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죠. 그래서 그 점막으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점막이 끈끈하기도 하지만 제일 약한 부위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맨 처음에 코에서 그 바이러스를 걸러내죠. 그래서 걸러내서 잘 걸러내고 코딱지가 생기죠. 그래서 그 코딱지까지 해서 잘 걸러내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많이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아주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코점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을 먹어서 대증요법으로 한약을 먹게 되면 코 점막이 튼튼해지고 또 기도가 튼튼해지고 폐가 튼튼해지는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게 됨으로써 우리가 건강하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들어와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망자를 많이 보지 마시고요. 완치자를 보세요. 사망자보다 완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감기약을 먹고 미리 이 대증되는 약을 먹고 미리 이걸 막는다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럼 감기가 안 걸린 것 같고 코로나 안 걸린 것 같은데 이 감기약은 무조건 안 걸린 사람도 먹어두면 면역이 생기고 그 폐 쪽에 있는 한약을 넣은 거지 감기약 병균을 죽이는 약을 넣은 게 아니라서요. 폐 쪽을 튼튼하게 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폐를 튼튼하게 하고 모든 게 폐는 우리 한약에서 기운을 폐주 기운입니다. 폐가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걸린 사람들은 다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서 저희 병원에 있는 폐를 튼튼하게 하는 감기약 그걸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좀 더 코로나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